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데나그가 이거 약간 옆에 그러니까 홈 승무 쪽으로 보는 경기 중에 한 개예요. 이거 내가 왜냐면 내가 알아본 결과로는 위트에서 지금 현재로 방출하고 영입했던 그 멤버의 선수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입장에서. 그 위트가 선수가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좀 바뀔 거고, 데나그는 원래 있는 멤버들도 나간 멤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데리고 온 멤버들이 유스에서 키워서 데리고 온 멤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활약을 잘할 수 있는, 공격수의 백업도 어느 정도는 이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트의 원정도 원래 안 가겠지만, 저는 요거 데나그가, 보여줬던, 홈에서의 능력들을 좀 발휘를 한다면, 그냥 모르겠네요. 그냥 다폴로는, 데나그 승무 쪽으로 요거도 한번, 지금 네덜란드가 초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의 옆배도 많이 터지고, 어느 정도 의외의 경기가 뜨고 있으니까 저는 데나그 승무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폴로는 한번 봐도 괜찮은 배당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요 경기는,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데나그 쪽 옆배나 무승부 쪽으로 한번 보고 있는 경기가 요 경기다. 라고 한번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경기 중 한 개가 요거네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러시아는 승입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러시아가 한국보다 랭킹이 높고 안 높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여자 배구에서는 쉽게 말해서 뭐 이탈리아 에고누, 뭐 중국의 주팅, 제가 맨날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핵심 인물들이 있어요. 러시아에도 있고 세르비아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브라질, 미국, 세르비아, 러시아, 이탈리아, 중국 이런 애들이 1티어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1순위급들. 그 밑에가 뭐 터키, 우리나라가 낄 수 있으려나? 터키, 우리나라, 일본, 뭐 태국이 의외로 여자 배구에서 잘하는 편이에요. 또 누가 있으려나? 레들란드가 한국하고 비빌려나? 한국이 질 것 같은데 레들란드가 좀 더 위에네. 한국이 그래 따지면 생각보다 2티어까지 들어오기도 강호원 맞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예전에는 그래도 한 2티어 그러니까 잘하는 팀들 5개 팀을 세계 랭킹은 9위지만 2티어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팀인데 지금은 좀 약간 더 떨어진 추세라고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붙으면 개인적으로 한국을 응원하기는 하지만 장신의 키 차이나 러시아는 키만 큰 게 아니라 공격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습니다. 한국이 흔들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리시브 디그 쪽을 많이 흔들어 놔야 돼요. 그거 아닌 이상은 한국이 답이 없습니다. 발빠른 뭐 A 속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프트 라이트를 좀 활용을 자주 하는 그러니까 252 세터라든지 어느 정도 세터의 선택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격으로 좀 역습적인 공격을 많이 해야지만 러시아를 뚫을 수 있는 와중이고 브로킹 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대한민국보다 공격적인 부분, 수비적인 그러니까 블로킹 부분에서는 러시아 좋아요. 근데 러시아의 부재는 약간의 단점이 있다는 거는 애들이 전체 키가 크고 세터 자체도 180 몇인 같은 키가 커요. 이 팀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어느 정도 단점은 스피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 수비를 할 시에 스피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이 발빠른 공격으로 틈새 시장을 노려야지만 러시아를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길 확률로 보다 7대3, 8대2로 러시아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요거를 해외승을 가실 분들은 해외승 가시되 저는 그냥 뭐 주력감으로 가져가기에는 그냥 일반 승만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대1 스코어 저도 예상은 하는데 뭐 대한민국 상대로 핸승을 가기에는 좀 가슴이 아프죠. 냉정히 가슴이 약간 아픈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러시아 승과 핸승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는데 주력감으로는 그냥 승만 가져가도 배당을 끼워 맞추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요 경기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시카고 화이트하우스 오늘 패스했죠. 왜냐면 필라델피아의 투수 자체가 스마일리가 나온다면 이건 누가 터져도 할 말 없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하면 딱 깨놓고 저는 아사리 시카고 화이트하우스 옆배를 갔으면 갔지 필라델피아의 1.4배당은 가지 않습니다. 아예 패스입니다.
필라델피아 1.4배당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아사리 다폴로 시카고 화이트하우스의 역배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로페즈는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고 있는 투수긴 하지만 그래도 못 던지긴 못 던집니다. 오늘 빠따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2.3배 시카고 화이트하우스의 역배를 노려보는 것도 노려봄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주력감으로 그래도 역배를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2.3배나 되는 역배를 사람들이 따라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주력이나 그러면 다폴용으로는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볼티모어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지금 어제 볼티가 좀 잡아냈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토론토 봅니다. 선발에서 일단은 차이가 많이 난다, 적게 난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야카보니스가 일단 틀린다고 봐야 되고, 토론토가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는 어제 한번 졌긴 했지만 그래도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1.49라는 배당을 토론토로 가기에는 똥인 팀한테 1.49로 가는 건 좀 마음이 좀 쓰리죠.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거지. 일단은 승패로 따졌을 때는 토론토가 이길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선발부터 차이가 나고 빠따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어제 볼티가 겨우 이겼던 경기이기 때문에 나는 가려면 토론토, 아닌 이상은 그냥 패스하는 경기가 좋을 것 같고, 클리블랜드는 수익 경기라는 거 빼고는 다 모든 게 웃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내 야구도 이번 주에 한번 올역배가 터지면서 제가 분명히 아까 전에 분석할 때 말했지만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고 제가 불안해 보인다 말했는 게 화요일인가 수요일로 올역배가 터지고 나서부터 뭔가가 찍기가 찝찝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했지만 이번 주는 뭔가가 맞아야 될 경기들이 많이 틀리면서 올역배가 나오는 시점부터 지금 현재로 약간 구겨가 이상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정배충들, 그러니까 정배충이라는 것보다 좋은 정배를 골라가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주가 아마 국내 야구를 건드렸다가 피받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롯데, 오늘 롯데 역배를 맞춘 것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1순위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거, 인정할 만한 것들을 뽑아서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으니까 그만큼 야구가 뭔가 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분석 때도 언급을 했는 내용이거든. 올역배가 한번 뜨고 나면 그 주가 이상하다는 거는 프로토를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연한 감이 아니라 어차피 저도 배팅을 합니다. 그렇다고 배팅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마킹합니다. 돈도 겁니다. 근데 큰 금액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이번 주는 이상하겠다 싶으면 금액을 내가 거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최대한 아끼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아사리는 다포를 노려보는 거거나 어차피 돈을 크게 따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런 방식들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구기아는 오늘 일단 LG가 2대1로는 이해하겠는데 하나가 8대2로 이겼나? 하여튼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경기가 나와가지고 좀 짜증이 좀 났어요. 아까 전에 자고 좀 쉬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근데 클리블랜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왜 계속 넘겼냐면 뭔가가 찝찝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경기가 펼쳐져서 천사가 수입을 면하거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바리아가 원정에서 무조건 터진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클리블랜드가 이겨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클리블랜드가 져야 될 부분은 없어요. 아사리 그 밑에 거 1.37에 동배가 나오는데 동배 중에 한 개가 터진다는 가정을 해버린다면 저는 마이애미가 스미스라고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스미스가 나올 때는 홈은 그래도 원정보다 홈이 훨씬 더 잘하겠지만 요게 아사리 역배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천사하고 마이애미 중에 역배를 좀 더 본다라고 말을 한다면 확률적으로 역배가 터질 수 있는 확률은 마이애미가 좀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 마이애미 스미스가 나오는 마이애미를 어느 정도는 역배성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애틀란타하고 신시내티 이거 좀 어려워요. 그레이도 어느 정도 나름 던지고 테헤란도 원래 홈에서 테헤란이 나쁘진 않는데 지금 현재로 신시내티가 승패가 퐁당퐁당이 타고 있고 오늘 또 월요일 새벽이라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 요거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시내티 역배가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틀란타 그냥 데이터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애틀란타가 이겨도 신시내티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경기인데 승패 타이밍이 신시내티가 승 타이밍이다 보니까 역배를 잡아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서 저도 애틀란타 전배승을 주력감으로는 본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신시내티 역배도 좀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피츠버그하고 유매치 신더가드가 애매하죠. 잘 던지고 못 던지고 또 지난번 경기에서는 졸라 개오토하고 갑자기 원정에서 또 터지는 경기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몰루님. 파이팅. 그래서 신덕하고 머스그로브하고 봤을 때,
신더가드 같은 경우가 기복이 좀 보인다는 점 말고는 그래도 유형 매치가 약간은 나아 보이는데, 이거는 피츠버그 옆배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입장 아니에요. 저는 옆배가 좋아 보이면 옆배가 확률이 좀 나오겠다,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배가 딱히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닌데 옆배가 보이진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 아까 전 경기 시카고 화이트 사스 토론토 경기하고 토론토 경기처럼 정배지만 유형 매치 승을 한번 가든지 안 가면 아예 패스라는 그런 경기와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기가 이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유형 매치 승리를 예상은 하지만 주력 마킹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만 한번 해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 만약에 넣는다면 다 폴로는 넣겠지. 근데 주력감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오늘 배당이 낮지만 데이터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가 될 만한 경기들이 많아요. 미네소타 경기도 당연히 오드리치가 나오고, 오드리치가 좀 들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홈에서 미네파타가 캔자스 시티바타보다 훨씬 좋고, 그 다음에 홈에서 오드리치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네소타가 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찝찝한 경기가 뭐 뜬금없이 뭐 수입 때문에 뭐 나온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미네소타가 이겨야 되는 경기고, 그 밑에 휴스턴 경기도 마찬가지로 휴스턴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고, 그 다음에 배당은 낮긴 하지만,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 경기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미러키라는 점 때문에 이거는 스윕을 안 당하고 미러키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 미러키에 빠다가 그래도 무섭고, 만약에 시카고 컵스하고의 나중에 1점 차나 승리를 하고 있거나 1점 차를 이상을 리드를 하고 있으면 승리적 불펜들은 미러키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시카고 컵스보다는 강하다라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요거는 옆배가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카고 컵스의 전배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휴스턴, 뭐 미네소타, 오늘 클리블랜드 이런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경기죠. 터지면 쓰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옆에 쪽에서 없습니다. 수입을 당해야 되는 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뭐 있노? 밑에 있네. 텍사스 경기 애매하죠. 왜냐면 피아노라는 투수가 선발로서 보여준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은 없죠. 아직까지 이제 선발로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때문에 텍사스가 좋아 보이냐면, 짐머멜이라는 투수는 이미 태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짐머멜이 나올 때 FC 벌론님 FC 벌론님 별풍선 28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텍사스의 피아노가 좋아서 간다는 것보다 디트로이트의 짐머맨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텍사스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FC 벌론님 아이 감사합니다. FC 벌론님 별풍선 3파한테 감사합니다. 네, 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투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빠따 보고 텍사스를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1.4배 텍사스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선발 투수의 뭐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겨우 이제 아직까지 데이터가 부족한 선발이 나왔는데, 아무리 짐머맨이 쓰레기라 하더라도 혹시나 디트 빠따가 터질 수도 있는 확률을 고려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고요. 42분이나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콜로라도 샌프란시스코는 콜로라도도 그냥 빠따전으로 볼게요. 승패 예측하지 않고 빠따전. 그 다음에 5시 경기들은 워싱턴 좋아 보입니다. 어제 개 터졌지만 클라크도 나쁘지 않은 투수인데 코빈이 저는 좀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한 번 더 워싱턴 믿어보고, 그 다음에 역배의 가능성은 샌디에이고, 저는 다저스 정배를 안 찍을 거기 때문에 굳이 본다면 샌디에이고, 오클랜드하고 샌프란시스코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복불 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클랜드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5시 경기는 오클랜드, 워싱턴, 샌디에이고를 어느 정도는 보고 있으니까 제가 주력에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면 한번 가져가 보시든지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8시 경기 뉴욕 양키즈 경기는 한개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빠르게 주력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 오늘은 간만에 대부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주력픽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다포를 노리시는 분들은 분석을 듣고 체크하시는 것들 중에서 역배가 좋아 보이는 것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